올림픽은 안 나와도 좋아. 그러나 이 싸움, 이 두 가지 싸움만큼은 너네가 제대로 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쭉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모아서 하는 의총이어야 해. 오늘 적어도 오늘 의총은 그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장동혁 사태를 둘러싼 무슨 내분인 것처럼 만약에 의총이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건 정점식이 진짜 자격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원구성이 저희가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반기 국회를 아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제고 민주당 말대로 되면은 우리가 재경 뭐 법사위 할 것 없이 다 정무위까지 민주당이 독식을 하게 되면 우리 과방위 최민희 깽판 치는 거 다 봤잖아요. 모든 상임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국회 돌아가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구성된 예가 있잖아요. 거의 예. 이제 그 뭐 기존의 국회의 어떠한 그런 문재인 관례. 때 2020년에 네. 18개를 다 독식했어요. 저것들이. 아우. 근데 그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소수 정당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분명하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정말로 가열차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어차피 못 막는다 하면은 결국에는 명분이라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명분을 쌓으려면은 열심히 투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속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폐악질을 갖다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이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정권과 민주당에 지우는 그런 식의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가도 현찰을 파네. 예. 현찰을 파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꾸 장동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답답한 거죠. 이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고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급박한 때에 장동혁 어쩌고 하는 지읒 어쩌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원들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그리고 이거 원구성 협상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나가서 조중동 나가가지고 당대표 그 언론 논조에 따라서 그 언론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오는 게 논평하는 게 그러니까. 맞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점식이가 단호하게 네.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했다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당대표가 잠깐 이제 그 유고 상황이었으니까 뭐 유고는 아니지만 네. 예, 당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점식이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모든 이 포커스를 받았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많은 이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이나 이 분탕자 기회주의자들이 정점식이를 부추겨서 뭐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뭘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그대로 놀아놨던 거예요. 그때 정점식이가 당대표 진퇴 문제는 내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한명도처럼 나는 원내대표다. 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저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거 막는 거고 그다음에 국조 충실하게 하는 거고 한성숙 인사청문회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 관찰하는 거다. 나한테는 그 이상의 문제는 묻지 마라. 그렇죠. 이랬으면 거기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그냥 술술술술 그냥 부르는 대로 다니면서 그냥 원하는 대답을 그냥 계속 해주고 나니까 이게 단칼에 정리됐어야 될 장동혁 대표 거칠 문제를 이 분탕자 기회주의자들이 여전히 떠들 수 있는 빌미를 줘버린 거죠. 아니,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참 한국일보도 그 김도형 기자였나요? 그 우리 지방선거 때도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우리 그 TK 후보들이 뭐 단일화 공동성명을 할 거다. 오보를 냈죠. 대형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장덕 대표가 마치 특검이랑 뭐 원구성 협상 끝나면은 물러날 것처럼 장 대표의 자진 사퇴론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그건 언중이 예. 죄속감 아닌가? 그 정도면? 당연히 이런 이게 상습적인 가짜 뉴스는 내가 봤을 때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 내용. 오죽하면 장덕 대표가 당 대표가 직접 반박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의총에서 사퇴를 하라고 하든 뭐 의원들이 뭐 하라고 하든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 하든 나갈 사람은 나가시라. 그렇죠. 나는 사퇴 안 한다. 아니 왜 이렇게 언론들이 저렇게 이간질성 기사를 내는 겁니까, 박사님? 지금 언론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일보는 뭐 그렇게 뭐 중요 언론은 아니지만
우리 조중동이나 뭐 지상파 종편 이것들은 네.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지것들이 마음대로 요리해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방우영이 조선일보 사주라는 자는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겠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차기 대통령을 자기들이 점지하고 그걸 키워가지고서 실제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네. 뭐 조중동이 미는 후보 그러면은 거의 대통령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려면 어쨌든 언론이 시시비비는 가리되 그렇죠. 기왕이면은 이제 국정 운영 방향성 속에서 기사들을 좀 우호적으로 써주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하는 대가로 뭘 뒤로 챙기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사실 저희가 홍보수석 만들어주고 뭐 공천 주는 것도 다 언론과의 아니, 관계 그렇지. 속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거죠. 뭐 세무조사건이라든지 네. 무슨 이제 개발건이라든지 뭐 언론사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온갖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 권력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 기사 써주면서 반대급부로 받아챙기는 이런 검은 커넥션들이 수십 년간 존재해 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아하. 이게 장동혁하고는 그게 일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장동혁이 전당대회에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일궈낸 다음에 딱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제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 야, 그랬죠. 네. 이거는 족벌 언론들한테 전부 그냥 사망 선고를 딱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족벌 언론들 입장에서는 저 장동혁이가 너무 싫고 너무 밉지. 네. 근데 저것만 제거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사실 인물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장동혁 저것만 제거하면 네.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표가 돼도 지것들 손바닥 위에서 놀 거고 오세훈이가 당권 잡아도 지것들 손바닥 위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섭한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건 그냥 저 조중동의 편기자가 와 그러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술 사줄 것들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신들의 그 엄청난 권력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권력 이거를 딱 정면으로 가로막고 안 돼라고 하는 게 장동혁이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 죽기 전까지는 지금들은 눈도 못 감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조중동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를 두 번이나 사실 입증을 했거든요. 첫째, 전당대회 승리로 입증을 했죠. 네. 둘째,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 승승장구해요. 그렇게 억가를 해도. 그렇게 억까죠. 아니 뭐 15%라며.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고성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조중동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하. 국민과 당원과 거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쇄신 정치죠. 맞습니다. 쇄신 정치. 아니 최근에 좀 보니까 참 한동훈 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 게 언론이 아무리 프레임 장사를 한다고 해도 적당히 진실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 씨가 맨 그 중진들 만난다, 뭐 의원들 식사한다, 언론 플레이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패널들 하는 얘기들이 한동훈이 그렇게 공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이게 우리가 딱 구태 정치. 이게 바로 야합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의 대변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미디어 대변인 아마 이제 10명 넘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가 임명도 그 하고. 미디어 대변인이 예. 근데 조중동이나 이런데 네.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하던 사람도 우리 장동혁 대표 이제 비판할 거니까 좀 나가줘라 해서 잘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기계적으로는 이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으로 어쨌든 앉히는데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미디어를 전담하는 대변인들은 점점 출연을 못 하잖아요. 예. 그 빈자리를 결국은 한동훈이 오세훈 똘마니들이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족벌 언론들 그 기성 언론들의 작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거래네요. 일단 거래. 아주 대놓고 적대적 관계를 이것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당내 상황이 거기 부안에 동하는 일부 의원들 등에 의해서 참 당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일단은 사퇴 징계 이제 이 국면에 저희가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재준 최고가 또 뭐 하나마나한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외하면은 징계 국면으로 조금 이양된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장동 대표가 또 주도권을 쥐고 징계 특히 이제
아니, 무소속 후보 지원 이거는 빼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아까 그 사무처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텔레그램도 오픈이 됐는데 이거 우리 잠깐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님 이거 무소속 후보 지원 해당 행위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예.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 예. 뭐 인용되면은 뭐 너무 무능하게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제 네. 저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가처분도 그렇고 이제 형사소송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속영장 신문이 좀 그런데 예. 어떤 게 사실은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너무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 법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라는 거는 되게 희미한 반면에 판사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재량이 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법 소극주의라 그래가지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특히나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써 몇 번이나 사실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식의 시도가 있거나 네. 아니면 또다시 그런 잘못된 결정이 몇 번 나온다 하면은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걸 자꾸 한 번 뭐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뭐 장동혁에 대한 뭐 책임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배현진 같은 자들이 막 떠들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그들의 프레임인 거고요. 만약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얼마든지 가처분은 다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징계를 다시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당내의 어떤 윤리 그런 것들을 기강을 세우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예. 계속해서 법원이 그럼 계속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한계를 본인들이 느끼게끔 네. 할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법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시비를 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보완해가지고 재징계를 하면은 사실 추가로 인용할 만한 요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던 트집을 또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예. 뭐 이게 뭐 법원은 이미 그 이재명 종북주사파한테 사실상 장악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똘마니들이 오세훈 똘마니들이 그런 점을 잘 알아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게 어떻게 될지 말지는 사실은 그건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것들이 알아서 할 네, 일이고 우리 사안 아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그 원래 당의 윤리위는요. 1년 내내 회의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징계할 일이 없이 당이 원만하게 잘 굴러가면 뭐 꼭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 회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태평성대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요즘같이 자고 일어나면 해당 행위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때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이 아니 저 두더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귀찮다고 안 잡을 거예요. 네. 그때마다 어쨌든 두드려 패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도 윤리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매일매일 해당 행위자가 나타나면 매일매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당이 유지되지. 그럼요. 기강을 잡아야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리위가 관성적으로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 했다 뭐 이러고서 재직한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아니다. 네. 지금은 그런 일상 평시가 아니고 전시 상태다. 지금 당신들을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독립기관이지만 당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지금 이 흉측한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매일이라도 윤리위를 열어라. 매일이라도 열고 맞습니다. 일단 시작해라. 네. 가장 도드라진 것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 다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해서 조사도 따로 필요 없어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는 하여튼 좀 괘씸하긴 한데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어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따지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 빼박이 하는 것부터 먼저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럼 법원에서도 감히 이걸 갖고 장난 못 치거든. 네. 애매모호한 거는 장난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는. 네. 근데 오늘 또 뉴스원에서 관련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 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명이 등장이 됐어요. 일단 누구의 의견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구체적으로는 못했는데요. 자, 일단은 부산 북구 갑 한동훈 선거 지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등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당대표와 박민식 후보 등에 대한 막말 비하성 발언. 이게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기호 의원의 진짜 좀 언어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뭐 반말은 기본이고 당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 막말 비하성 발언했다. 한기호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꼭 당원권 정지 뭐 고수위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이게 사진이 찍혀 나왔어요. 박사님, 이 명단 좀 동의가 그러니까요. 되십니까? 예, 뭐 대체로 예, 우리가 알고 너무 있는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네. 이른바 공적이라고 그동안 불렀던 자들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장 무거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변명하기 어려운 빼박 해당 행위자들부터 척결해 가는 식으로 순서를 잡는 게 좋겠어요. 이게 예. 사건 발생 순서대로 할 것도 없어요. 네. 저거군요. 예,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사실 결정권을 가진 주요 관계자의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내용만 드라이하게 보시면은 뭐 사실 당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을 법한 이야기죠. 특히나 배현진 의원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놓고 그냥 무소속 후보 당선 지원을 했더라고요. 뭐 다른 말로 우리 후보 낙선 운동을 한 거죠. 그러게 지금 주의 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네. 그동안 당의 윤리위가 징계를 할 때는 주로 의원이나 또는 이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을 했을 때 징계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니 장마로 수재가 나가지고 봉사하러 나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 찍겠다고 사진 찍으면서 지금 비가 좀 와야 더 폼이 날 텐데 예. 이런 발언을 한 김성원이 같은 자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품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이 국민들을 이건 이제 모욕했다. 네. 이제 이 수재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도 6개월 중징계를 먹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아까 그 문자에 나온 사안은 네. 전부 선거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입장에서는 전쟁통이에요. 네. 전쟁통에 당 대표와 후보를 아주 옮기기 어려운 폐륜적인 막말까지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 같으면은 즉결 처분에 해당되는 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처분 같은 거는 아예 그 고려의 대상이 못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적 행위죠, 이적 행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공천 기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경선이 됐건 뭐가 됐건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안 남았거든요. 그럼 당원권 정지 2년부터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되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뭐 한동훈이랑 당차릴 게 아니면. 가이드를 주시는 거죠. 아주 적절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니, 아주 적절하게 들리는데.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들은 그 한동훈이처럼 쫓아내려면 의총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지그들끼리 철통 방어할 거 활동 아닙니까? 방어하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제명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네. 거예요. 그냥 당원권 인용 정지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적 행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면은 굉장히 저는 너그러운 처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전방 선봉장으로 싸우는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우리 후보를 모욕했다. 낙선운동 이거는 기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아니 예. 뭐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아니에요. 선거하려고 있는 게 정당이죠. 그렇죠.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 내려고 있는 게 정당인데. 그런데 예. 정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뭐 전쟁으로 딱 비유하는 게 딱 맞을 정도로 예. 지금 중차대하고 막 뭐 진짜 생즉생 사측생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적군의 편에 서서
다시 내부 총질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적행위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제 북극압의 무소속 한동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보통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당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의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인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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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거예요. 진짜 이건 표현 그대로의 내부 총질인 거죠. 예, 우리 우군에 대해서 총구를 겨눈 거죠.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절차에서 또 이게 뭐 뒤집어지거나 뭐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 예. 아니냐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려할 대두해야 필요 됩니다. 없습니다. 대두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항상 문제 삼거든요. 예. 법원이 이제 정치에 개입했다는 욕을 듣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절차를 꼬집어서 문제를 삼는데 그렇죠.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을 할 때 한동훈이 문제를 삼지 못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절차적으로 최대한의 뭐 장동혁이라는 당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만서도 절차적으로 법원이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리위가 그런 정도의 능력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사 법원이 개입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하면 됩니다. 재직해야 절차라는 그 꼬투리를 잡은 거 그냥 보완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준석 당대표가 그 거리가 됐을 당시에도 사실 그때도 당은 첫 번째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이 강제 거리하는 방식 자체,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대표직을 박탈하는 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했을 때는 당대표 자동거리 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그때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런 법원이 지적한 결함을 우리가 치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징계를 하면 되는 사안이긴 맞습니다. 해요. 음. 배현진 의원의 어떤 가처분, 김성원 그 의원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가지고 6개월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동사진 박대해서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악플이 막 쇄도하고 예. 우리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우리가 정당이 뭡니까 국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의원의 잘못된 행동이 실망감을 안겼고 정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과 한마디 없다. 당연히 이거 징계하려고 윤리위가 있는 건데. 그럼요. 예. 근데 그때 그거를 무슨 권성수 부장판사라고 하는 남부지법에 우리 당의 당대표 겸 뭐 윤리위원장 겸 공관위원장까지 하시는 그 부장판사 한 명이 저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월권이죠. 반헌법적인 거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는데. 예. 가처분이 나오면은 2번 징계하면 되고요. 네. 가처분이 2번 나오면 3번 징계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가 미리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윤리위가 매일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징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너무 많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합시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